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기대감은 있지만 또 좀 걱정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핵심 이슈들 인사이트가 높으신 인사이트 김 별명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트라 자산운용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뵙습니다. 예. AI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그렇죠. 와, AI가 뭐 그전에도 AI 얘기 있었는데 갑자기 챗 GPT 나오면서 난리가 지금 났는데요. 그 모르면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저 대학생들 네. 아니면 고등학생 무슨 에세이 쓰거나 네네. 아니면 뭐 자료 조사할 네. 때 한 정리해줘 그러면 정리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공부 안 하잖아. 이 AI 공부 안 하지. 그러니까 집에 숙제를 안 내주고 학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접속을 다 끄고 네. 챗 GPT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바로 시험.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GPT AI가 한 건지 그러니까요. 본인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챗 GPT AI의 성능이 불과 4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좀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혁신인 거죠. 네네. 한마디로 혁신의 무대에 들어가서 인간이 어디까지 일이나 머리를 굴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넘겨주고 다른 걸 고민해야 될지 이런 신중한 고민을 던져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메가 트렌드, 혁신이 나오는 게 그 중요한 소위 변곡점이잖아요. 네네. 물론 그게 버블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렇죠.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뭐 그 단초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버블의 고점에서 하면 고생하는 거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챗 GPT, AI 기술이 발전해서 네. 어떤 속도로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자세한 얘기 하기 전에 네네. 이 챗 GPT가 얼마나 빠르게 보급되는가 그걸 한번 볼게요. 네네. 그림을 한번 같이 예. 보시면서 보실까요? 네. 네. 혁신 제품이 우리가 혁신이라고 할 때 얼마나 빨리 소비자들이 수용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표들이 보통 뭐가 나오면은 네. 제품이나 서비스 나왔을 때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중요한 거를. 잣대를 잡는 거죠. 그렇죠. 100만 명 예. 의미 있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거가 과거에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스트리밍 네. 넷플릭스가 처음 나오고 나서 100만 명 돌파하는데 3년이 조금 더 걸렸어요. 42개월. 42개월. 페이스북 이거는 불과 10개월, 1년도 안 돼서. 네. 네. 뭐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아이폰은 석 달도 안 돼서 야, 100만 명 돌파. 아이폰 역시 대단하구나. 네. 그런데 네. 이 챗 GPT라는 AI 이 채팅 서비스, 네. 우리 옛날에 따지면 아마존의 알렉사 비슷한 비서 네, 같은 네. 거잖아요. 그런 레벨이 아니죠. 이것은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이 됐어요. 0.17개월이니까 5일만 일주일도 안 돼서. 대단하네 진짜. 작년 11월 30일 날 나왔죠. 예. 12월 5일인가가 그때가 이것이 체킹이 됐고 네. 시장에서 이거 챗 GPT 뭐야 100만 명 돌파했어라고 기사가 나온 게 12월 7, 8일 이때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2월 8일부터 주가는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관련 주식들이. 네. 그런데 불과 지난주인가요? 예. 며칠 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이 아니고 야. 1000만 명 되는데 2달이 안 걸린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1000만 명 되는데 아이폰하고 비슷할 정도로. 이 얼마나 혁신적이면 사람들이 물론 지금 공짜죠. 네. 공짜긴 하지만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공짜가 아니어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챗 GPT하고 나올 때 이건 뭐 또 뭐야? 네. 그냥 이 테마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 그죠? 좀 아쉬운 게 네. 제가 이제 그 증권회사 다니다가 네, 작년 네. 연말로 그만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직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연말 이거 나왔을 때 네. 이걸 놓쳤어요. 근데 그 리포트를 쓰실 그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 다른 사람 거 보지도 못했고 주가가 왜 이렇게 엔비디아가 올라가는가? AI 칩의 대명사이고 최대 수익은 미국의 엔비디아고 그게 전 세계 반도체 주식 중에서 가장 큰 시총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12월 달부터 특히 올해부터 네. 이렇게 급등을 한 40% 넘게 급등한 거는 다 이것이 가장 핵심인 거죠. 네. 물론 트렌드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메가 트렌드는 그 트렌드의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에는 그냥 허니버터칩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건 뭐 한 6개월 뭐 이 정도 네. 텀이고 그죠. 근데 지금 허니버터칩 뭐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로 가고 메가 트렌드로 가려면 인지하는 시간도 걸리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처럼 사실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뭐 메타버스 열풍 대단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메타버스도 뭐 하다가
관심 없어. 근데 관심 없는 건 아니지 사실은. 관심 없는 그 건 기술은 아니죠. 사실 살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관심이 높아질 때 떨어진 것 뿐이고 그런 거 보면 이제 AI 챗봇 그죠? 챗봇, 네. 챗 GPT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이 현상을 이제 이해하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 장에 한번 자료를 네네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이 무엇인가, 왜 혁신에 광분하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한 20몇 년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2011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처음으로 혁신적인 제품은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해야 돼라고 think different라는 얘기를 한 것이 1997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요. 네. 우리 저기 구글,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창업자들이 뭐 스키장에서 몇 명 모일 정도로 아주 빈약한 상태로 시작한 1998년이잖아요. 그 직전에 이미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확실히 다른 걸 해야 된다. 소비자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고의 방법을 발휘했고 그걸로 인해서 10년 뒤에 2007년도에 나온 게 뭐죠? 역사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아이폰? 아이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10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이디어는 10년 정도 걸리고 제품이 개발되는 데는 혁신 제품은 한 5년이 걸린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아이폰이 2007년 나왔지만은 관련되는 모든 부품들을 다 끌어모으는 데는 한 5년이 걸린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단초가 think differ로 시작했고 2007년도에 전무후무한 아직까지 챗GPT 이전에 혁신의 아이콘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혁신의 아이콘이 뭐냐면은 뭐 거창하게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진짜 뭘 원하는가를 거기에 어필하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 근데 이게 필요하거나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와우 할 정도로 한 거는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요인을 제가 그 11년 전에 미래에셋 증권 애널리스트일 때 제 나름대로 한 몇 가지 요인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의 애플의 아이폰하고 챗GPT가 와닿는가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럼 싶어요. 검증을 해보죠. 네. 네. 그러니까 혁신은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거다. 와우란 건 깜짝 놀란다. 놀랄 만한. 맞습니다. 와. 이런 몇 가지 있는데 어. 제가 5가지를 했었어요. 네. 근데 한 가지는 탈락했어요.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다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5가지였는데 지금은 4가지가 여전히 10년 전을 돌이켜봤을 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네. 첫 번째 와우죠. 한번 봤을 때 이거 뭐야? 그러게. 챗GPT도 그런 거죠. 애가 아니라 그죠. 네.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와우 하면 일단 되는 겁니다. 근데 와우가 말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와우는 여러 가지 측면인데 기능적인 와우가 있고 디자인적으로 와닿는 게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요인이 있는데 일단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이거 뭐야?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렇죠. 예. 사실 돌이켜보면 말이죠. 2017년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다른 얘기인데 우리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이렇게 지금 한 5년간 보시면요. IT에 와우 할 만한 제품이 있었나요? 별로 없었죠. 그 휴대폰도 사실은 약간의 그 형질의 변경이지 그렇죠. 어떤 혁신은 사실 없었잖아요. PC는 카메라 와우. 바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와우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뭐 올해 안 바꾸면 내년에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교체 기간이 그렇죠. 늘어나는 거거든요. 와우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게 메타버스 이런 거잖아요. 그 정도였죠. 기기 뭐 디바이스도 바뀌고 그죠? 뭔가 가상현실에서 네. 이런 거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의 아이디어, 우리 포인트 오브 컨셉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컨셉은 좋았어요. 근데 그 실행 단계로 의미 있게 가려는데 시간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거품처럼 하이프처럼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 한 4년, 5년을 두고 본다면 앞으로 네. 그거는 다시 와우의 본질로 다가올 가능성이 열려는 있습니다. 주가는 조금 빠르죠. 지금 반영하기는. 네. 그래서 와우가 와닿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와우한 프로덕트는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없어진 회사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옛날 레인컴인가요? 뭐 하던 회사죠? 그 MP3 네. 우리 아이폰 말고 뭡니까? 아이파드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던 MP3 회사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그 이름이 지금 바뀌어서 네네. 그 창업자는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네. 2000년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2002년, 3년도 와우했어요. 와우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다음 요소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서 뒤졌어요. 그래서 경제에서 없어졌거든요.
와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인데 와우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뭘까요? 두 번째는 제가 나온 게 편안해야 돼요. 편안함, 편리성. 와우는데 제품은 좋은데 내가 실제 사용하고 그거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내 습관하고 달라가고 귀찮고 뭘 알아봐야 되고 손이 많이 가고 그렇죠. 불편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이폰에 뭐가 있죠? 터치 기능 있잖아요. 아이패드. 네. 이게 편안함의 핵심이었어요.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터치하더라도 좀 무디고 뭐 이랬는데. 그다음에 뭐 자판해가지고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블랙베리 같은 거. 네. 근데 그거는 그 다음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와우였지만 편안함 측면에서 다른 게 오는 거죠. 와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들이게 만들려면 매우 편안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인 거죠. 이번에 챗GPT가는 와우했죠. 그렇죠. 편안한 건 뭡니까? 반응을 뭐 해줘 하면은 엄청난 열을 쏟아줘. 근데 이게 틀린 거 떠나서 했을 때 네. 한 1분 기다리면 아니 3분 기다리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반응을 엄청 빨리 해야 되거든요. 엄청 빨리 우리가 느끼지 못한 반응을 하면은 예전에는 왜 챗GPT나 이런 거 잘 되느냐? 칩이 성능이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칩이 우리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칩이 A100이라는 칩이 딱 거기에 들었는데 이런 것이 반응을 할 때 엄청 빨리 우리가 인식 못할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반응을. 이게 칩이 성능이 돼가지고 때가 된 거예요. AIM에서 반도체 얘기하는 게 거기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엔비디아를 사실은 재작년에 있을 때까지 정확히 그냥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 뭐 이런 거잖아요. GPU에서 AMD 인텔 그런 개념을 떠난 AI 칩의 핵심이 디벨롭되고 있었고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 그거의 실체를 정확히 몰랐던 거죠. 작년 말에 엄청난 기회였던 거 그 놓치지 않은 투자가들이 올해 40%를 끌어올린 거가 되는 거죠. 편안함을 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챗GPT인데 여러 가지 머신러닝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반도체 칩이 뒷받침 안 됐으면 그 편안함은 사상 무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된 거예요. 휴대폰 같은 게 아이폰 비슷한 건 디자인 비슷한 거 와우 할 수 있지만 삼성도 만들어졌으면 터치라는 거를 혁신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건드리고 이런 그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기존 습관에서 아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와우 못지않게 중요한 팩트이고 그건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고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포트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챗GPT는 맞았다 갔다.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빨리 가면 이게 현실이 못 따라오면 사장되는 거 많아요. 그죠? 맞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또 꺼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기술 발전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아다리가 맞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과시욕. 이건 약간 지금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휴대폰이라든지 하다못해 뭐죠? 와치 이런 거는 혁신 제품 나오고 편안하면 사람들이 가잖아요. 전기차 테슬라 이런 거 과시욕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보시면은 그 냉장고 세탁기가 과시 욕구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것도 비싼 건 있잖아요. 양문형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데 근데 영화에서 우리가 일반적이진 않지. 우리가 누구랑 만났을 때 만날 때 보면은 어떤 휴대폰, 스마트폰 딱 보여주고 폰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집에 방문하면 자동차를 타면 이거 무슨 차야? 그렇죠. 그 테슬라 자동차가 와우할 수 있죠. 와우하고 과시 효과가 되고 그 집에 방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집을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나요? 새신랑 그거 아니면? 그건 이 얘기가 아니죠. 거실에서 TV. 같이 텔레비 보는 거니까 TV 정도가 배불떼기보다는 LCD 큰 화면이 과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과시할 수 있는 욕구가 동서양이나 기본 똑같은 거죠. 그래서 TV까지는 과시 효과가 되는데 아까 혁신이 딸리면은 TV가 발전 안 하는 건데 휴대폰이라든지 와치나 이런 쪽은 과시 욕구를 할 수 있는 누구한테 익스포즈하기 좋고 딴 사람들 관찰되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냉장고하고 달리 왜 과시될 수 있는 제품인지 서비스인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앞에 와우 편안한 과시 효과 되고는 제품이 나왔는데 한 3년 지나면 요즘 3년도 안 걸리는데 경쟁사가 등장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실행 능력이고 가격 경쟁에 불가피하게 들어갑니다.
테슬라도 지금 가격 경쟁에 임박했고. 그러니까 로열티가 있으면 사실 좀 비싼데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그게 터무니없이 도달 불가능하면 네, 사실은 내려와야죠. 개탈 수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같은 거 지금 우주 가잖아요. 아니, 그거 뭐- 버진 갤럭틱하고 네. 뭐 저 뭐죠? 스페이스 X 해가지고 예? 우주 네. 상공 진짜 우주 갔다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기권 올라갔다 네. 내면 뭐 얼마? 그게 얼마요? 뭐 1억, 2억, 3억? 아니 3억인가 뭐. 그 정도 할 예, 거예요. 뭐 근데 와우잖아요. 네, 와우죠. 우주를 갔다 와. 가격이 막 와운데 뭐 과시할 수도 있고. 예, 과시할 수도 있고 갔다. 근데 몇 억 못 근데 내죠. 그거는 지금 100명 중에서 1명도 아니, 1명도 아니죠. 100명이 뭐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 우리 그 혁신적인 제품으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실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나 아직은 이른 거죠. 그러면 지금 본부장관이 말씀하신 그 챗 GPT가 이 항목에 거의 얼추. 가격 말고 지금 다 들어간 거죠. 네네. 가격이 이슈가 되기에는 아직 경쟁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와우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챗 GPT 써가지고 뭐 제품이 아니죠. 어떤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코딩을 하거나 그런 거 했을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보이잖아요. 제 노력을 덜하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죠. 지금 무료라는 거죠? 지금 무료죠. 예. 한국어 버전도 됩니까? 한국 버전입니다. 그렇게 써봐야 돼, 본부장님. 우리는 말만 듣지 그냥 써보질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그 오픈 AI가 저기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원래 이제 구글 쪽이 그쪽이 유명한데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맛배기를 보여주고 네, 네. 결국 유료화 모델로 가겠고요. 예. 그 가격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좀 네. 그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복잡하게 되기 전에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대표님께서 네. 어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후 외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하더라도요 금방 어떤 리포트를 적어줘요. 네네. 자료를 자기가 찾는 거죠. 대표님은 어떤 검색어로 검색해서 이거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2시간, 4시간, 5시간 그렇죠. 걸리는데 네. 그걸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가 다 해줘요. 그래서 구글의 검색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구글 창업자들이 무슨 정책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신다 합시다. 네. 내가 뭐 하면은 네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맞아. 이런 거 치면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그렇죠. 지금의 전세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AI가 자기가 습득한 자료를 가지고 리포트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할 수 있죠. 충분히 그죠? 네. 만약 그런 게 매일 안 쓰더라도 한 3일에 한 번씩 작성한다. 3일에 한 번 하면은 한 100자 정도로 간단히 에세이 같은 거 적어줘. 100자 정도면 너무 그러니까 3, 4일 정도 하나 정도 하는데 그러면 웬만한 그 똑똑한 경제지를 읽고 제가 정리하는 시간보다는 한 3, 4일 한 번씩 얘한테 맡기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한 달에 가격을 한 3만 원 정도 한다 하면은 네.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거든요. 3, 4일은 그런데 어쨌든 하루에 이게 일주일에 뭐 몇 번 정도 쓰고 그죠? 네, 그렇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썼고 네. 정리해 주는 네. 거예요. 근데 한 3만 원 이하야. 네. 그러면 이제 그 가격대가 들어오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아까 뭐랬죠? 과시효과라 했잖아요. 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있죠. 네. 제가 영자 신문을 보는데 한 달에 3만 원 주거든요. 네. 36만 원. 그거 아까울 수 있지만 국내 신문은 2만 원이니까. 근데 가치가 있으면은 2만 원, 3만 원까지는 문제 아까 부담 없는 가격대. 그렇지. 그 레벨에서 과시효과랑 결합을 하면은 지금 그 시점에 왔어요. 그 가격대가 3만 원에 줄 수 있어요. 혹은 이럴 수도 있겠죠. 뭐 무료로 하는데 무료로 하면 그냥 한 3줄 나오고 그죠? 네, 네. 감질나지. 포인트만 딱 해주고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유료로 하는 거죠. 촥. 저는 만약에 3만 원 정도면은 제가 한 일주일에 한 2-3번 쓰고 뭐 정리한 다음에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얘네들은 학습을 한 거니까 2021년까지의 전 세계나 데이터나 이거 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정도 보관한다 치더라도 3만 원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외우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뭐해 우리 플라톤 러브는 어떤 거야?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응답하면 보통 30개 단어들로 구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데피니션은 한 번 응답할 때 30개 단어를 얘가 막 연산해서 해가지고 반응을 해줄 때 코스트가 예. 지금 코스트가 1센트가 든답니다. 예. 와닿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해봅시다. 하여튼 100만 명이 지금 처음에 가입했다 했잖아요. 100만 명이 매일 요런 뭐야라고 질문하는 걸 10번씩 하면 1000만 번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1센트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하루에 네.
하루에 근데 그 30일 동안 하면은 결론적으로 한 달에 300만 달러가 비용이 이 오픈 AI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짜로. 300만 달러. 300만 달러 얼마죠? 아까 그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얘가 코스트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경비가. 네, 그러니까 공짜인데 우리가 얘네들이 300만 달러가 일주일 지났을 때 한 달에 한 30억 정도, 36억 정도의 비용이 든 거예요. 그럼 지금 1,000만 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용이 들었는데 요걸 더 한번 봅시다. 네네. 사실은 좀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네.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머릿속에 시냅스라고 해서 뉴런과 뉴런이 연결시키는 연결 부위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게 100조가 있거든요. 네. 근데 100쪽에. 100쪽에 챗 GPT라는 AI, GPT가 3 버전인데 1 버전부터 지금 2, 3 올 때까지 18년, 19년, 20년, 3년 사이에서 지금 나온 GPT-3에 있는 그 걔네들이 변수를 계산하는 게 1750억 개입니다. 아직 인간이 100조니까 인간이 600배 정도 더 많은 변수를 처리하는 머리가 있어요. 근데 1750억 개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175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단어 하나 할 때 0.35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어 김장렬 이렇게 하면 요걸 처리해주는 이게 답이다 이거죠. 처리하는데 0.35초 걸려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단어를 문장을 만들 때는 한 30개 단어는 만들어야 되니까 30개 단어를 처리하려면은 보통 10초가 걸려요. 근데 10초 어떠세요? 뭐 막 했는데 30개 단어 하는데 10초 걸리면 너무 늦지 않나요? 긴 기간이죠. 그렇죠. 지금 시대에 10초를 기다려야 되는 게 1, 2, 3, 4 모래시계 돌아간다. 길다 생각하죠. 길죠. 그래서 아까 말한 300만 달러가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300만 달러, 100만 명 기준으로 이게 칩이 8개가 필요해요. 8개 정도 써야지 10몇 초가 아니고 아까 30개 단어 해주고 반응하는데 한 1.3초 정도에 반응할 수 있게 하려면 300만 달러 아까 처음에 계산했던 거 곱하기 4개 해가지고 8개 해가지고 2,4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챗 GPT는 2,400만 달러를 비용을 들이고 100만 명을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000만 명이 되잖아요. 그거 얼마죠? 2억 4천 달러. 한 달에 지금 2억 4천이니까 3천억 정도 지금 비용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짜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억 4천만 달러 그거를 만약에 1,000만 명한테 고스란히 코스트를 차지 안 하고 이익을 안 남고 고스란히 하면 2억 4천만 달러 현재 1,000만 명 기준으로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면 걔네들은 BEP가 되는 거거든요. 2억 4천만 달러를 1,000만 명으로 나눠서 하면은 한 달에 그것이 29,500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 직금 기준 3만 원 정도면 직금의 칩의 성능 앞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면 이게 코스트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만 명 돌파했다. 1,000만 명을 만약에 공짜가 아니고 BEP 맞춰서 하면은 3만 원 정도 주시면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걔나 우리나 쌤이 된 거죠. 계산이 정당하시죠? 제가 입을 딱 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 계산의 바탕은요 제가 쓴 게 아니고 미래에셋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한 분 있어요. 여자 애널리스트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김수진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에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기본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리포트가 크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결론은 어떡하죠? 1,000만 명이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 우리가 주면은 한 사람마다 유리하면은 이거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1,000만 명 하겠어요? 앞으로 2,000만 명, 5,000만 명 더 늘 거 아니에요? 뭐 억명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오픈AI의 가치를 무장장 올라가는 겁니다. 오픈AI가 갖고 있는 올해 매출 목표는요 2억 달러입니다. 네. 아까 비용이 2억 4천만 불이 든다 그랬잖아요. 광고도 붙일 수 있는 네, 거고. 광고도 붙일 수 있고 내년에 10억 달러 이게 무궁무진하는 거니까 마구마구 땡기는 거죠. 그래서 290억 달러라는 가치가 그렇게 해서 상출된 것을 보고 우리가 계속 쓰는 한 3만 원이 5만 원 같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아마 이 가격대에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람들이 쓰느냐? 저는 쓸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부담 없는 가격대로 올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